확정일자의 효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에도 등기를 한 번 더 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과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되도록 같은 날짜에 처리하고요. 그 사이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까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전세 사기라고 하면요, 치밀한 조직 범죄부터 떠올리기 마련이지만요,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는 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집을 처분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서 계약이 종료되거나, 또 경매가 시작되면 낙찰 대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의 또는 일부를 잃게 되는데요. 그러나 집값이 전세값보다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사기, 전세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이 점차 하락하면서 사후적으로 반환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는요, 단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기가 성립되려면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혹은 거짓말을 해서 임차인을 착오에 빠뜨리고 보증금을 받아내겠다는 희망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고의적인 사기와 사후적으로 역전세가 발생해서 생기는 채무불이행, 이 둘의 결과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경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아질 수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 조세 채권을 빼고 혹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고 나면 본인인 후순위 임차권자에게는 결국 적은 돈만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빌라 그리고 다가구 주택, 시세를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건물 한 채로 한 명의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여러 세입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등기부에 적힌 근저당권 확인만으로는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흔히 당하게 되는 전세 사기의 첫 번째 함정은요, 등기가 깨끗하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일에 문제가 없어도 잔금 지급일에 잔금 지급을 전후해서 소유권을 바꾸거나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혹은 압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요, 계약 시점, 그리고 잔금 시점, 그리고 잔금 이후까지 3번 정도 떼어보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를 떼실 때 유효사항만으로 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꼭 말소사항 포함까지로 뽑아보십시오. 자, 등기를 받다면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의 소유자와 같은지, 만약 소유자와 다르다면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본인 등기상의 소유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요, 만약 소유자 본인이 앞에 앉아있다면 주민등록증을 들고 상대방에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말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자기 게 아니라면 술술술 말하기 어렵겠죠. 만약에 소유자가 앞에 없고 대리인이 앞에 있다면 소유자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는 반드시 내 전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녹음도 되고 전화번호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하려는 이 주택,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이 대리인을 통해서 나에게 임대하려는 것이 맞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원도 이 정도 되면 본인을 충분히 확인했다라고 인정해줍니다. 신탁등기 주택은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임대 권한이 없는 자가 마치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정성을 판단할 때는 가장 먼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빼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보다 먼저 임차한 사람의 보증금을 빼야 합니다. 또 체납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것을 합산했을 때 실제 매매가액과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보증금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 확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으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미납세금 열람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춰야만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확보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에도 등기를 한 번 더 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과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되도록 같은 날짜에 처리하고요, 그 사이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까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전세보증 반환보증을 자동 안전장치로 믿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것을 확인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지만요, 모든 주택이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의 비율과 권리관계 신청 기한까지 다 충족해야 하므로 계약금 지급 전까지 미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후에도 전출이라든지 권리 변경처럼 약관상 보증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는요, 내가 전세 사기 당했다고 형사고소하는 것만으로 보증금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요, 범죄와 처벌을 담당하는 절차일 뿐이고요. 보증금 회수라는 건 민사적인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 가압류, 경매, 배당 요구 같은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형사상의 사기 여부와는 별개로 보증금이 주택의 시세에서 선순위 채권들을 뺀 실질 가치를 넘어서는 순간 그 위험은 커지는 겁니다.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뿐만은 아닙니다. 많은 전세 사기에서 공인중개사가 공범으로 끼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계약 후에 확인하고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세 사기 예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였습니다.